본격 성지순례 기대방송 완터치 3K 이슈 뉴스 예언해줌.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누가 서울시장이 될 상인가. 보궐선거가 딱 3달 남은 날입니다. 예언하기 딱 좋은 날인데요. 누가 나오냐? 저 김한, 뉴스 고수 김수민, 시사천지의 김민아, 3K가 모여서 K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뭘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 그걸 드라큘라 같아요. 드라큘라.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천재지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이 먼저 해주세요. 폭탄 돌리기인가 이게? 안철수는 폭탄이다. 물론 폭탄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폭탄. 이제 살다 보면은 또 기대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시작하고 계속 운이 없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겠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를 위해서는 제가 반대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캐릭터 개별적인 걸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의 상, 구도가 어떤가, 관계가 어떤가 이걸 따져보는데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이다. 그럼 저 된다로 바꾸겠습니다. 된다로. 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 굳이 네. 걸자면 한다에 걸긴 하겠는데 네. 의외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부연을 해주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단일화는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예. 굳이 걸라면 걸지만 그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연을 하고 싶습니다. 뭐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출 수도 있어, 나만. 김종인 위원장이 끔찍히 싫어한다라는 게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도와주고 있어요. 오구오구 해주고 우리 당에 언제 올래 이러면 망가질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도 지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당분간 떨어져서 걷는 것이 안 대표한테 더 나을 거고 3자 가상대결 구도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3명을 붙여봤더니 안철수 대표가 2등이긴 한데 1등하고 별 차이가 없는 3자 대결 구도 조사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거 막판으로 가면 밴드웨건 현상이 벌어져서 3위 후보표가 2위 쪽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근데 안 대표의 능력이 그게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별도의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플랜 A, B,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야 됩니다. 대선 때까지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재보선이 김종인 덕분에 이겼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로 김종인 덕에 이겼다, 이게 이제 베스트인데 이게 구도상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있잖아요. 역시 또 김종인의 결단 덕에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거 김종인 덕에 어느 정도 이겼다, 이게 또 있어야 돼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주인공이 김종인만은 아니겠죠. 오세훈일지 뭐 나경원일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거물주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여러 명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아마 플랜 B일 것이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플랜 A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면 플랜 A만 고집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것인데, 당분간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좀 안 키워주는 방향으로 계속 아마 말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가 엄청 또 이상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안철수가 들어오면 자기는 안 나가고 안 들어오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출사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조건부 출사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의 캐릭터죠. 오세훈 전 시장을 제가 여기서 너무 모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품위 있는 이런 평론도 하고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무슨 뭐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뭐 몸을 던졌다든지, 아니면 뭐 남 좋은 일을 뭔가 했다든지, 누구를 키워줬다든지,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세훈계 이런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본인의 유불리에 맞춘 어떤 출마 선언이라고밖에는 안 보이고,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 일 없이 대권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베스트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 그냥 대권에 가도 뭐 성과가 없다고 하면 서울시장을 거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가장 나쁜 수는 뭐냐면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우리 이 범보수 후보가 마침 되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안 나가도 되니 그것은 나에게 좋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한 것이고,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조직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실제 본선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의 조직력으로 안철수 누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나는 이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또 본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안철수랑 경선을 하면 그러면 나 오세훈은 질 수도 있네요,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투명한 선언이죠. 일단 오세훈 전 시장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그 작전은 그렇게 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한 몫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하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이랑 단일화 논의를 하고 일단은 결렬됐다, 이 기사까지 뜬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굉장히 허겁지겁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알맞다. 어지간하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5살 후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훈이. 없었다. 아이, 우리 투명하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정수기 광고도 했는데. 보이는 얼음처럼 세상도 투명하게. 김세인 평론가 구도 얘기를 했는데 보수 야당이 짠 구도는 오로지 하나 반문이잖아요. 전국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 선거인데 안티테제 하나 갖고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 법 여건이 서울시장에서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에 민주당이 너무 밉다라고 하는 민심이 반영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선거가 3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요새 제일 밉다 이렇게 돼버리면 반문이라는 카드는 효력이 없어질 것이다. 과거에 뭐 반 MB 많이, 반 박근혜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만드는 데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죠. 범보수 정치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독재고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 서사로 우리 마음속에 박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비전을 내놓느냐 중요한데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문하고 나서 들고 나온 첫 번째 카드가 김어준 퇴출인데 왜 갑자기 네. 김어준 퇴출이 서울시장 선거에 쟁점이 됐을까요? 재밌잖아요. 정치 재미로 합니까? 그게 이제 2가지겠죠. 첫 번째는 명분이 있다. 서울시장으로 나간다. 이거를 가지고 이러한 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방송을 내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어떤 명분을 찾는 뭐 그런 시도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교통방송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김어준 씨 방송이라는 여당 지지층이 조직화하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박살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이제 그 김어준 방송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나름 저널리즘 뭐라고 하는 거 출신입니다. 저널리즘 어쩌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말이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하고 또 같은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거는데 KBS 사장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이런 공약은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간다는 사람이 교통방송의 진행자를 갈아치우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의를 이제 좀 취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상한 공약이 돼버렸다. 김세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전 의원 공약이잖아요. 선거 초반에 그런 게 두드러진다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 어떤 효과를 노린 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금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그렇게 강성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약하고 여리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좀 한번 크게 치고 나가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겸해서 적폐청산과 같은 그런 걸 나도 꺼내보겠다. 금태섭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사람도 나올 것 같다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2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네. 신인이 나오기는 어려운 판이라고 봐요. 일단은 네. 양강 대결이 되면은 오히려 그 거대 정당 내부에서 의회 카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는 다자구도가 된 상황이라서 모험을 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판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선수들 위주로 갈 거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씩 열세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부 인사 영입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좀 몇 달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유승민이 최후의 혹은 유일의 게임 체인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승민이면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이랑 분리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막상 뽑아놨더니 별다른 대안도 없고 고작 있는 게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윤석열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층에서 서울시장이라도 돼본 사람을 그냥 내년 대선으로 올려버리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하고 대선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불출마를 하기로 한 건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안철수도 단일화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유승민이 당선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크호스가 나오기 어려운 구도인 것 같거든요. 호스가 나와도 뭐 별로 다크일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러다 끝날 것 같은 구도인데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코너가 계속 갈까요? 아예 이거는 오늘로 끝난다고 봅니다. 이거 고정으로 가더라도 영상이 폭파되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흑역사 아카이브가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다행히 오늘의 예언은 네. 90일의 시간이 있어요. 네,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밥 한번 먹읍시다. 네. 네, 언제가 될까요?